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 안 되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선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에 재산에는 일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예금,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보험해약환급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다 합친 금액보다 빚이 많아야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담보 채무, 즉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담보부 채무, 예를 들면 근저당 채무라든지 질권 채무라든지 이런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이 신용 채무 10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담보부 채무 1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요, 원금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친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즉 월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매년 점점점 올라가죠. 그 최저 생계비보다는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가 한 1인 가구 기준으로 130만 원인데 내가 매월 프리랜서라든지 알바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무리하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최저 생계비를 저는 1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낮춰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 파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저 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진행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한번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진행했던 개인회생 신청 시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고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를 해서 면책을 받은 때,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지만이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5년이 경과 안 됐는데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생법원에서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치면 지금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가 언제 과거에 했었는지 바로 뜹니다. 5년이 경과 안 됐다. 그럼 바로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 일단 요건이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무담보부 채무, 즉 신용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담보부 채무에서는 1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원금 기준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기준이라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긴 하는데 그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야 된다. 그 밑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내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면책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지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경과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하면 바로 개인회생이 각하다거나 기각이 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